여보세요? 예, 예, 예. 처음 제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요? 오. 네. 남편하고 있다 보니까 제보하기 힘들어서? 오늘 출장 가가지고, 네, 아. 마지막 밤이라 어떻게 또 제보하게 됐어요. 마지막 밤이라서. 예, 예, 예. 남편분께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는데, 이게 남편 있는데 옆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럽잖아요. 내외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못했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오늘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그죠. 그래도 이렇게 또 저희 생각해서 네.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복 제가 받으세요. 영광입니다. 복 받으세요. 오. 그래요. 이번 주 사연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귀신을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그런 체질은 아니라서 얘기가 이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중학생 때 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당직기랑 그 결이 비슷할 것 같고. 큐! 액션!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외동딸이고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저 할머니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 태어나서부터 계속 사업을 하셨어서 그 굴곡을 옆에서 항상 느끼고 보고 컸었거든요. 잘 될 때는 조금 집이 여유롭고 또 뭐 안 될 때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도 보고 컸지만 전반적으로 회사원은 아니셔서 그 자금 유용하시는 거는 되게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컸었어요. 대충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사업이 엄청 잘 되셔가지고 32평짜리 집에서 계속 살다가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49평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이 되게 잘 돼서 이제 막 지은 되게 큰 아파트 49평 방 4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세가 엄청 기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울기 전에 있던 전조 증상이 뭐냐면 엄마가 좀 어려서부터 이런 걸 좀 타시는 성격이셨대요. 근데 정확히 귀신을 보고 뭐 영매 체질이고 이런 건 아니신데 자주 아프고 뭐 예를 들어 뭐가 보인다고 하던지 그러고 나면 아프다고 하고 이러니까 외할머니가 이제 엄마 어렸을 때 주변에 아시는 무당분을 모시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좀 타는 성질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애를 들어서 문지방에 머리를 이렇게 3번 찌으면 들은 귀신? 뭐 이렇게 좀 타는 체질이 좀 나아질 거라고 이런 썰이 있을 정도로 엄마 어렸을 때 좀 타시는 체질이었나 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티내고 지내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촉은 되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고 크리스천이신데도 불구하고 촉은 되게 세고 이러니까 저한테 말씀은 못 하시고 잠깐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를 째고 밖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냐니까 엄마가 잠깐 낮잠을 잤는데 너가 학교에서 밖으로 나오더라. 너 지금 학교 맞냐? 이렇게 하셨을 정도로 엄마의 촉인지 아니면 그런 영적인 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게 예민하셨던 분인데 엄마가 느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이사간 좋은 집에서. 또 예를 들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이것도 어렵게 얘기하셨었어요. 누구누구야 너 이거 친구들한테 재미삼아 얘기하면 엄마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서 너한테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신 게 첫 번째는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고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되게 큰 방에서 저희 방에 이제 큰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큰 방에서 이제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대요.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아빠 일이. 근데 제가 들어오더래요 방으로. 그래서 얘가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방에 들어올 애가 아닌데 왜 들어오나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아닌 거예요. 신축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나 카라에 옛날 교복을 입은 애들 둘이 들어오더니 엄마 뒤에 무릎을 꿇고 앉더래요. 근데 이게 다 생각이겠죠? 앉으면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이랑 똑같이 따라하더래요. 무릎 꿇고. 그래서 이거는 필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딸도 아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더 크게 하셨는데 저는 밖에서 들리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이제 엄마 속으로는 이제 뭐 됐다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겁은 나고 이래갖고는 기도를 하시고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 엄마한테 시어머니신데 할머니 같더래요. 들어와서는 엄마 옆에 이렇게 우리 TV 볼 때 한 팔로 괴고 눕는 거 아시죠? 팔로 이렇게 기대고 한쪽 머리만 이렇게 두고 엄마 옆에 눕더니 너가 그렇게 해서 뭐가 잘 되겠냐라고 말을 하더래요, 엄마한테. 그래가지고는 이제 엄마가 아차 싶어갖고 성경책을 들어서 그쪽에 던졌나 봐요. 그 잔상이 보이는 쪽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없어졌고 이제 그걸 시작으로 집에서 이상한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되게 둔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방에서 못 자고 제 방에서 엄마 아빠 침대 그 옆에 남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잤어요. 굳이 구태여 거기서. 그럼 이렇게 침대 밑에 공간으로 이렇게 그 거실이 보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니까 이제 물 마시러 나오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거길 봤는데 되게 매끈한 종아리 하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엄마인가? 근데 물 마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새벽에. 엄마 아니면 할머니겠지 했는데 할머니라기에는 종아리가 너무 젊고 엄마라기에는 엄마 지금 옆에 있고 이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자다가 이렇게 보면은 못 느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쭤봤어요. 엄마 혹시 어제 물 마셨어? 할머니 어제 물 드셨어? 하니까 아무도 없대요. 근데 닥쳤을 때는 그렇게 안 무서워요. 이게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미스테리인 거지. 그때는 그렇게 안 들고 팠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 R&A 아시나요? 혹시 드라마? 배두나 씨 나오던 그 R&A라는 그 무서운 드라마, 공포 드라마를 할 텐데 그걸 보고서 이제 그날 밤에 잤는데 그날도 이제 엄마 방 침대 밑에 옆에서 잤거든요. 근데 바로 옆이 이제 베란다였어요. 그 베란다인데 제가 뭐 귀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끼는 체질이 아닌데 너무 잠자리가 불편하고 희끼희끼 보이고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그건 또 아니고 뭐 믿어줄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 사업은 계속 기울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엄마 수중에 100원도 없을 정도로 아빠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이러는데 엄마는 그때 교회에도 이제 매달리셨고 근데 한 번은 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집에 오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그까지 우리 집에서 봤던 그 차이나카라의 그 귀신들로 추정되는 애들이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갔다 왔대요. 엄마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근데 무당을 부르거나 뭐 이럴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엄마 혼자 고민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신 거죠. 결국은 그 집에서 홀라당 망해서 나왔어요. 한 푼 없이 망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후일담으로 들은 건 그 집 저희가 이사 나오고 크게 불이 나서 키우던 강아지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화를 입으셨었다라고까지 듣고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은 거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무당 쪽으로나 무속 쪽으로 풀어볼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오고 지금은 추억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집기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로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됐습니다. 잘 그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메인 얘기 끝났으니까 디저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되게 오래 살았었거든요. 한 6년에서 7년 정도 살다 왔는데 이제 엄마가 그런 성향이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필리핀에서 살다 왔어요. 근데 집이 크잖아요. 마당도 있고 이런 식인데 이사를 가려고 집을 3-4개를 봐서 결정하려고 하면 엄마가 꼭 이제 화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이제 가족이니까 얘기하시는 거는 실물로 보인 건 아니고 형상으로 저 집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인 걸로 보이는 애들이 아직도 저 집에서 뛰어다닌다. 안 들어가고 싶다. 쟤네는 아직도 저기를 자기 집으로 아는 것 같다. 근데 뭐 아빠랑 저는 뭐 방법이 없죠. 뭐 엄마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럼 딴 집 알아봐. 뭐 이러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가 있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저도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당집기에 그 예전에 살던 집을 제보를 해봤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와서 살고 있고 해서 근데 제보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네. 약간 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열리신 것 같아요. 예. 오. 네, 왜냐면 기독교나 이렇게 그 성경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신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열리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무서운 건 귀신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기도로 통해서 열린 분들은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혹시 진짜 이거 어머니도 그러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엄마는 이제 어쨌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 귀신들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믿음. 살짝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귀신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귀신 이러잖아. 네. 근데 싸울라 그래. 물러가라. 어디 귀여워 잡기지 마귀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싸울라 그래. 아무튼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도 되게 정신적으로 강하신 어머님 밑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자녀분들은 사실 스트레스긴 해요. 엄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너 교회 나가야 돼. 뭐 예수님 믿어야 돼. 뭐 하는 부분이 스트레스인데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정신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제 생각을 좀 하자면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쵸. 예.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썰은 아닌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윤시 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사긴 하나 외할아버지랑 저희 친할머니가 다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양가에 계시는 거죠. 좀 이런 표현은 그런데 저는 일단 저랑은 연결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윤시원님 채널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알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있나?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양가의 조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게 뭐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게 많이 궁금하다가도 근데 저한테 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뭐 제가 뭐 그 이후로 나쁜 게 오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물론 제 자유긴 한데 이제 많이 접해 보시니까 뭐가 꼈나. 근데 이게 친가 쪽에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할머니. 그러면 외가 쪽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은 일단 종교가 지금 기독교는 아니죠, 두 분 다.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생가는 사실 아버지도 외동이시라서 뭐가 없고 외가는 기독교라면 기독교긴 해요. 어머님 쪽이 기독교? 그쵸, 예. 보통 이거는 뭐 마가 낀다 안 낀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유추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뒤틀림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신병 대신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보자님이 궁금한 거는 이 두 분 다 자살이라는 그런 좀 안 좋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죽음을 택하신 건데 그게 만약에 해가 온다 그러면 제보자님한테 오는 건 아니죠. 제보자님 주변 사람한테 오는 거죠. 만약에 해가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면서 갈 수는 있지만 우선 이게 제보자님은 몇 제예요? 저 외동 무남 동녀예요. 오, 무남 동녀. 예. 아버지도 외동? 아빠는 그러니까 옛날엔 애기들이 좀 쉽게 죽었잖아요. 아프고 이러면. 그래서 아빠 말고도 형제들이 있으셨다는데 다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한 분은 우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해서. 근데 아무튼 들은 바로는 친할아버지는 그 6.25 전쟁 때 유감이게도 우리 편이 아닌 데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월북. 그래서 그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형제가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는 아빠 형제는 없는 거죠. 그 어머니는요? 엄마는 사남매. 일단 제가 볼 때는 제보자님 쪽 라인이라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라인에 대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족까지 내려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연관성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추론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걸로 제보자님이 문제 잡힐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게 출가 외인이에요. 그쪽하고는 여성까지 이렇게 저주가 따라갈 정도라는 거는 남자가 뭐 연을 끊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갈 수는 있지만은 그게 대를 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서 저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출가 외인. 왜냐면 남편 쪽이 지금 단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 쪽은 뭐 이런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가 외쪽으로 가면 그 아내도 그쪽 그러니까 신학 쪽이에요. 지금 얘기는 좀 다른데 그 남편 쪽 조상도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사실. 남편 쪽에서 니네가 뭔데 지랄이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상 진짜 귀신이 있으면. 그래서 남편 쪽이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제보자님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또 출가 외인이 좋네요. 그럼요. 그렇죠. 좋은 거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시고 지금 뭐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기가 있는데 이제 좋은 거 하고 해야죠. 근데 아기가 생기니까 없던 걱정도 생기고 안 믿던 미신도 그러죠. 믿게 되고 막 찾아서 걱정을 사서 하게 돼서 이것도 무당한테 가면은 뭐 이렇게 또 옹팡 씌일 것 같고 윤시연님한테 여쭤보자니 또 뭐 상담사는 아니시잖아요. 이거 개념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요참에 한번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제보자님. 애기 네네. 임신한 상태에서 점집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네. 뭐 임신했는데 점집에서 뭐 받아준다고 그러면 그 무당 또라이인 거예요, 진짜로. 네. 지식 때문에.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절대 가지 마세요. 일단은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튼 뭐 타연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을 타는 체질이 전혀 아니라 지금까지 연결지어서 뭘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 이후에도 이제 망해서 이사간 집도 이제 월세로 처음에 갔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사람 죽었었다고. 근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사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사 온 집은 잘 살아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게 걱정인지 짐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분들이 거기 안방에서 사람 죽었었다. 근데 저랑 저희 가족은 그 듣고도 뭐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귀신을 믿게 된 것도 저는 둔한데도 이제 그때는 느꼈던 거잖아요. 잘 살았던 그 집에서는. 네. 그리고 우리 집 가세가 기우는 걸 보고 지금 나이가 돼서 이제 윤시연님 채널에서 나오는 이런 콘텐츠들을 보니까 우리 집이 그런 케이스였었구나 해서 지금은 크게 영향은 안 받고 있고 이제 임신했다 보니까 별 걱정이 다 생기면서 아까 같은 질문 드린 건데 또 잘 답변해 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우리 제보자님한테 또 걱정이 끼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여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